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4단원 비와 비유를 배워볼 거예요. 공부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5학년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힘책 47쪽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1번 두발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표를 완성해 볼 겁니다. 자전거가 한 대일 때 바퀴는 두 개이지요. 자전거가 두 대일 때 바퀴의 수는 4개입니다. 자전거가 세 대일 때 바퀴의 수는 6개이고요. 자전거가 4대일 때 바퀴의 수는 8개이지요. 자전거가 5대일 때 바퀴의 수는 10개입니다. 자전거 수를 네모라고 하고 바퀴 수를 세모라고 할 때 자전거 수와 바퀴 수 어떤 관계가 있나요? 곱하기 2, 그쵸? 자전거 수에 똑같이 곱하기 2씩을 했더니 바퀴 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식은 바퀴 수는 자전거 수에 곱하기 2를 하면 된다. 이런 대응 관계가 성립이 되지요. 2번 볼게요. 소수와 분수의 관계. 여러분 모두 기억하고 있지요? 0.2는 분수로 10분의 2라고 바꿔 쓸 수 있고요. 분수 10분의 5는 소수로 바꾸면 0.5입니다. 0.8은 분수로 10분의 8이지요. 그럼 3번에 분수는 소수로, 소수는 분수로 바꾸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앞단원 소수의 나눗셈에서도 여러 번 해보았지요. 4분의 1은 소수로 바꾸기 위해서 분모 4에 곱하기 25를 해줍니다. 똑같이 분자에도 곱하기 25. 그러면 분모는 4 곱하기 25, 100이 되지요. 분자는 25. 25 써주고 분모가 100이니까 소수점은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점. 자연수 자리에 0, 0.25. 8분의 3은 자, 우리 3단원에서 기억하자고 했어요. 분모가 8일 때에는 125를 곱해서 100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자에도 똑같이 곱하기 125는 분모 1000분의 3 곱하기 125 하면 얼마인가요? 세로 셈해 볼까요? 125 곱하기 3은 3, 5, 15. 3이 6인데 1을 더해주지요. 7, 3, 1은 3. 375입니다. 375 써주고 분모가 1000이면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점. 자연수의 자리에는 0, 0.375. 다음은 소수인 0.03을 분수로 바꾸어 줍니다.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으니까 분모는 100이 되겠지요. 분자는 3. 0.29도 마찬가지로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으니까 분모는 100분의 분자는 29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5학년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확인해 보았고요. 그럼 수학책을 펴보도록 할게요. 네, 수학책 73쪽입니다. 규칙과 대응, 그리고 분수와 소수와의 관계, 익힘책에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4단원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입니다. 두 수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비와 비율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또 비율은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될까요? 이러한 것들을 배울 거예요. 비와 비율은 쉽게 이야기해서 두 수의 크기 또는 양을 비교를 한다는 얘기예요. 수학책 72쪽과 73쪽에 중기내 학교에서 이렇게 알뜰시장을 한다고 합니다.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해야 하는 경우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티셔츠와 바지의 판매율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비교해야 할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티셔츠의 판매율과 바지의 판매율을 서로 비교할 수 있겠지요. 이 친구들은 도넛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도넛 10개를 팔았다면 판매한 도넛 수는 처음에 있던 도넛 수의 몇 배일까? 자, 이 내용에서 친구들이 비교해야 할 두 가지는 뭘까요? 그렇죠. 처음에 있던 도넛 수와 판매된 도넛 수의 양을 서로 비교하면 되겠지요. 이렇게 친구들이 모자와 양말을 팔고 있습니다. 모자와 양말 중에서 할인율이 더 높은 것은 어느 것일까? 자, 그렇다면 비교해야 할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모자의 할인율과 양말의 할인율이겠지요? 또는 모자의 처음 가격과 판매하는 가격, 그리고 양말의 처음 가격과 판매하는 가격도 서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포도주스를 판매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포도주스 3병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물과 포도 원액은 몇 컵씩일까? 맛있는 포도주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을 서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와 비율은 우리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4단원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비와 비율을 좀 더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한 장 넘겨서 수학책 74쪽 두 수를 비교해 보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중기내 학교에서 알뜰 시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6학년 친구들은 준비하는 사람 6명, 판매하는 사람 3명으로 한 모듬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비교해 봅시다.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비교해 볼 건데요.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요? 수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많고 적은지로 비교할 수 있겠지요? 그럼 첫 번째, 준비하는 사람은 6명, 판매하는 사람은 3명이니까요. 준비하는 사람이 더 많지요. 더 많다. 그러면 반대로 판매하는 사람은 더 적다.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럼 얼마나 더 많고 얼마나 더 적은지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도 있겠지요.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가요? 판매하는 사람보다 3명 더 많다. 또 거꾸로 판매하는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에 비해 얼마 더 적나요? 3명 더 적다. 네, 이렇게 얼마나 많고 적은지 숫자를 이용해서 더 자세하게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뺄셈으로 비교를 해보라고 했는데요. 뺄셈으로 나타내려면 더 많은 수에서 적은 수를 빼주어야 하겠지요. 더 많은 수는 준비하는 사람 6명, 그리고 더 적은 수는 판매하는 사람 3명입니다. 6 빼기 3 했더니 3이네요. 자, 그럼 이 식을 어떻게 풀이를 하면 좋을까요? 준비하는 사람은 판매하는 사람보다 몇 명 더 많다? 3명 더 많다. 또는 이번에는 준비하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의 위치를 서로 바꿔볼까요? 판매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보다 3명 더 적다. 라고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나눗셈이 나올 수 있나요? 준비하는 사람에서 판매하는 사람을 나누었더니 6 나누기 3 하면 2지요.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서 쓸 수 있을까요? 준비하는 사람 수는 판매하는 사람 수의
2배입니다. 그러면 우리 두 수를 바꾸어서도 나눗셈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3 나누기 6은 6분의 3이고요. 약분을 해주면 2분의 1이 됩니다. 판매하는 사람 수는 준비하는 사람 수의 몇 배입니까? 2분의 1배입니다. 네, 이렇게 서로 뺄셈으로도 그리고 나눗셈으로도 비교를 해줄 수 있습니다. 1번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6학년 친구들은 준비하는 사람 6명, 판매하는 사람 3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표로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모둠수가 하나일 때 준비하는 사람 수는 6명, 판매하는 사람 수는 3명이라고 했어요. 두 모둠이 되었을 때는 준비하는 사람은 12명, 판매하는 사람은 6명이 되겠지요? 모둠수가 하나씩 점점 커질수록 준비하는 사람 수는 6명씩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매하는 사람 수는 모둠이 늘어날수록 그렇지요. 3명씩 많아지게 되지요. 그래서 한 모둠일 때는 3명, 두 모둠일 때는 6명, 세 모둠일 때에는 3명을 더해서 9명, 네 모둠일 때에는 12명, 다섯 모둠일 때는 15명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모둠수에 따른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뺄셈으로 비교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 수에서 판매하는 사람 수를 빼서 우리 표 밑에다가 적어 볼까요? 모둠이 하나일 때 준비하는 사람은 6명, 판매하는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빼보았더니 3명 차이가 나네요. 두 모둠일 때는 12에서 6을 뺐더니 6명 차이가 납니다. 세 모둠일 때는 뺐더니 9명 차이가 나네요. 네 모둠일 때는 12명 차이가 납니다. 다섯 모둠일 때는 15명이 차이가 나네요. 모둠 수가 늘어남에 따라 준비하는 사람은 판매하는 사람 수보다 각각 3명, 6명, 9명, 12명, 15명이 더 많다. 네, 이렇게 뺄셈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둠수에 따른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눠볼까요? 이번에는 6 나누기 3을 하면 몫이 2가 나옵니다. 옆에 적어볼까요? 몫이 2가 나와요. 12 나누기 6을 해도 몫이 2가 나오고요. 18 나누기 9, 9, 2, 18이니까 몫은 2입니다. 24 나누기 12, 몫이 2이고요. 마찬가지로 15에서 곱하기 2를 했을 때도 30이 되죠. 몫이 2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6 나누기 3도 2, 또 12 나누기 6도 2, 또 18 나누기 9도 2와 같이 준비하는 사람 수는 판매하는 사람 수의 2배이다. 뺄셈으로 비교한 경우와 나눗셈으로 비교한 경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뺄셈으로 비교한 경우에는 모둠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준비하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 수의 관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눗셈으로 비교를 했을 때에는 준비하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 수 사이의 관계가 늘 일정하게 2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3번) 높이가 300cm인 나무가 있습니다. 어느 시각 나무의 그림자 길이를 재어보니 100cm입니다. 나무의 높이와 그림자 길이를 비교해 보세요. 나무의 높이와 그림자 길이만큼 각각 색칠을 해볼게요. 나무의 높이는 300cm라고 했습니다. 그림자의 길이는 100cm입니다. 나무의 높이와 그림자 길이를 비교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위에서 배운 것과 같이 뺄셈으로도 비교할 수 있고요. 나눗셈으로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뺄셈으로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나무의 높이는 그림자의 길이보다 얼마 더 길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200cm 더 깁니다. 그러면 나무의 높이와 그림자의 길이를 위치를 바꾸어서도 비교를 해볼 수 있겠지요. 그림자의 길이는 나무의 높이보다 200cm 더 길다의 반대는 짧습니다. 이번에는 나눗셈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나무의 높이는 그림자 길이의 3배입니다. 나무의 높이와 그림자 길이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서도 비교해 볼 수 있겠지요. 그림자 길이는 나무 높이의 3배를 거꾸로 하면 몇 배가 될까요? 그렇죠. 3분의 1배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비와 비율의 첫 번째 시간으로 두 수를 비교해보는 방법을 배워보았어요.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뺄셈으로 비교를 하거나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뺄셈으로 비교했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 두 수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눗셈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경우가 달라지더라도 두 수의 관계가 항상 일정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익힘책 48쪽, 49쪽 풀어보고 채점해 보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